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그 입시에는 한 두세 번 더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대학교에 입학사정관들 한 두 명하고 어떻게 통화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에듀진에 나와 있는 초기 그 뭐죠 탑에 있는 뉴스거리가 자기가 너무 많이 공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른 일로 많이 바빠서 이제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 어떤 거 연재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자기가 공부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확인해 보니까 1%만 하는 대입 성공 법칙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다를 실은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를 실었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래? 뭘까 하고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7, 8꼭지를 실었더라고요. 그 1%만 아는 대입 성공 법칙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나름의 그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랄까?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도 취재하고 취재한다는 말은 그 대학교 관점에서도 쳐다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또 이제 고등학교의 관점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과 교사,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 각각이 이 서로 간에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는 선생님들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고 계시고, 또, 교사들, 선생님들은 또 그 대학교의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늘상 서로 간에 의견을 묻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연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만, 항상 역시 이제 바라다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에, 살짝 미스매치? 된다고 할까요? 살짝 어긋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는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꽤 많은 분량들이 그런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1%만 하는 대입 성공 법칙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분명한 여타 그동안에 나왔던 책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활동 방법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들도 공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한 대학교의 입학처에 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서성한 뭐 서강대, 성균관대, 서성한, 한양대, 경희대의 경우에 경영학과는 뭐 거의 정시에서 거의 100%가 거의 100% 이과 계열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한번 기사를 작성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고대에 합격한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 그 고대 경영학과 정시로 워낙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고대 경영학과를 다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 답변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당시에 이과 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제 점수가 그 정시 점수 수능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도 되냐라 그래서 그건 제가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로 학교에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 당시에 고등학교에 막 학교에 막 전화를 돌려봤더니 점수가 이과 계열 학생들이 너무 높게 나와서 걱정이 태선처럼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연세대 경영학과 그 당시에는 그러네요. 그 전년도에 연세대 경영학과가 미달이 나왔는데 올해도 미달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촉에 이제 학생이 자기 촉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죠. 수시에 합격을 또 돈까지 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찰나에 이게 전화가 와서 이것은 제가 정하지 못하겠고 그것은 어머니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도 그거는 제가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제가 정하겠어요. 그것은 그 아이한테 정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쪽 서두가 좀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2023학년도죠. 올해 입시부터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2022학년도부터 2학년도에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이 원래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하죠. 모든 대학이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평가 기준 하에서 평가를 한다고 이제 연세대, 중앙대, 건국대, 뭐 서울시 맞나? 네. 서울여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대학이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2017년도에 발표를 해서 꽤 오랫동안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 대학들이 서울여대를 뺀 5개 대학이 이번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또 발전 가능성 인성을 합쳐서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뭐 특별히 그 전과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오늘 방송을 켜게 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전공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의대를 간다 또는 기계공학과를 간다 이럴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꼭 기계공학과나 또는 딱 의대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죠. 중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대 성향도 있지만 약대 성향도 있는 거고 물론 공부를 잘하면 가는 과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경영학과 가려면 또 사회학도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이 있는 것이고 역시 이제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는 너무 경영학과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3 때 사회학과에 진출한다 또는 사회복지학과 간다고 할 때 좀 이것은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죠. 또는 이제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학생은 물리학과를 쭉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서울대 이제 화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 반면에 화학과를 꾸준히 준비했던 성적이 더 좋았던 학생은 화학과에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이게
뭐냐 전공 적합성과 같은 그런 거를 본다고 하더니 이게 전혀 엉뚱한 공부를 했는데 얘는 합격하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책도 읽고 또는 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창체 활동이나 세특 활동을 했는데 나는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한 2, 3년 전에 제가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늘상 이제 대학의 고민도 뭐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서 물론 학생이 바라다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은 늘상 변할 수가 있죠. 자신의 꿈도 변할 수 있고 직업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역량은 전공 적합성 안에는 분명히 학업 역량이 존재합니다. 학업 역량이 존재해요. 전공 적합성 안에. 또 그 안에 발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활동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우리가 한 가지 측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녹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외골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좀 많아졌다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겠다.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뭐 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아무거나 공부해도 되는 거는 분명하죠. 또 최근에 뭐 융합적 사고, 종합적 사고력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시대이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 거의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그 이제 특히 그 사회 계열 쪽에 가는 학생들, 하기야 뭐 그러면 뭐 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꼭 그 시간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책도 읽고 또는 뭐 관련된 언어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다. 다른 공부 다 하지 말고 공부를 포기했다고 해도 그 소프트웨어 공부, 그러니까 언어 공부죠. 그 프로그래밍 공부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진로 역량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의 어떤 꼭 자신이 하고 싶은 거가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더 파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꼭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사회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경영을 잘하려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진로 역량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경영학과 가면서 뭐 기계공학과만 판다든지 요것도 말은 되네 또. 그런데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쳐다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죠. 자신의 그 전공에 하려고 하는 이유, 또 그것을 했을 때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이제 결국 사고력으로 다져지게 되죠. 또 최근에 그 한 전화 통화에 보면 2학년 때 고민했던 어떤 그 세특사항이나 자율활동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이 이제 살짝 그때 당시의 사고력으로는 그 정도 수준까지 밖에 오르지 못했죠. 근데 이제 이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고3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학생들은 한 건 정도 이상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학생과 학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이것을 1학년 때도 했는데 굳이 2학년 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번 다른 거 해야 돼. 또는 2학년 때 한 번 더 했는데 3학년 때 이것을 한 번 더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좀 전에 그 사고력의 크기인 거죠. 결국은 1학년 때 아이는 1학년 때에 아이를 만나다 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고력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는 다른.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고력을 높은 아이가 결국은 또 합격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말씀드렸던 비판적 사고력, 또 비판적 사고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력 또는 추론 추측 능력, 또 그 논리력 이런 것들이 모여서 비판적 사고력을 구성하고 그 위에 창의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맨날 예스맨이 된다고 할 경우에 비판적 사고력이 있을 수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있어야 결국은 창의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뭔가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안에 그 대안 제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역량이라고 바뀌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뭐가 변한 건 아니다. 하지만 너무 외골수적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라. 그렇지만 사고력에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그 연구를 하는 것은 그 학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의 사고력에 의해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있는 거죠. 그 판단 기준 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심화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사회과를 했으니까 요 진로 역량이라고 했으니까 뭐 전혀 엉뚱한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나 약대의 경우에는 일단 경쟁이 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 역시도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결국은 더 그것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파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저는 제가 이 진학과 관련한 이런 컨설팅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역시 또 진로에 대한 강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면 진로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역시 진로 역량도 학생의 사고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4가지에서 3가지로 줄여졌다 그래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전과 똑같이 준비하면 되지만 조금 더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보는 것. 또 1, 2학년 때 활동한 것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우리 학생들 금방금방 커요.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야 1학년 때도 가보고 또는 이제 특정한 학교의 경우에 1학년 때도 가보고 2학년 때도 가보면 아이들이 일단 키도 커 있고요. 느낌이 달라요. 1학년 때 만났던 그 아이들 모습과 2학년 때 만났던 그 학생의 모습은 다릅니다. 물론 역시 3학년 아이들은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꼭 용모나 이 어떤 뭐 신체의 변화가 꼭 달라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아이들의 머리가 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고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고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은 매번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이가 있더라.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그것들이 가만히 보면 교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기록물도 달라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보다 제가 기록물을 더 높게 평가하는 요소는 기록에는 성적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학생의 능력치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성적을 등한시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적은 여전히 중요하고 성적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봐도 선생님들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 것을 꽤 많습니다. 기록하는 선생님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은 그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 학생의 어느 대학을 갈지를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 한 학교에 몇몇 선생님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지만 너무 많은 서류가 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 특성상 선생님들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뭐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이 없는 건 분명히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사실은 몇 번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책을 꾸준히 봐온 선생님이라면 그 평가가 가능하죠. 그렇다고 뭐 한두 번 봤다고 해서 평가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제 선생님들이 바빠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야 이제 결국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대학은 이렇게 평가했을까? 왜 교사는 선생님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학생은 이렇게뿐이 활동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왔던 어떤 연구 결과물,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책으로 엮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적합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부모라면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학부모라면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유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소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만 이제 선생님들은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자기 과목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렇지만 또 그분들도 같은 학생을 만약에 3년치로 이렇게 놓고 나서 쓴 거를 보고 그 3년치를 전체를 읽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만큼 사고력이 커졌는지는 일반적인 학생들을 아는 것이지 그 학생 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뭐 제가 책을 쓰게 되는 이유이고, 또 책이 잘 팔리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번에 이제 평가 요소가 4개에서 3개로 변했다 그래서 특별히 변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더 보완하고 또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역전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뭐 제가 책을 통해서나 여러 면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더 얘기하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가니까 제 말씀 오늘 꼭 참고하셔서 현재 고3 학생들이라면 역전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적보다 높이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꼭 합격에 이르는 그 길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아직 1, 2학년들은 나는 아직은 뭐 학종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결국은 고3 때 되면 학종으로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아까처럼 수능 정시로 간다고 해도 특히 이제 문과 계열이라면 경영 경제학과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과가 경쟁률이 세고 커트라인이 좀 높은 학과죠. 근데 이제 이과 계열에 다 치여서 이과 계열 학생들이 치여서 합격생을 거의 배출하지 못했다. 상위권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학생들이 결국 수시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대학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수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라고 하는 걱정들 때문이죠. 결국은 학생이 일찍 정신 차려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학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서가 됐든 여러 가지 거를 다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도 없이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촬영했는지도 잘 감감합니다. 어찌됐건 올해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 좋은 결과 꼭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가끔은 꼭 촬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